자, 이번 시간은 경쟁 우위와 경쟁 전략, 포토의 본원적 경쟁 전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자, 저번에 이어서, 자, 이번 우리가 경쟁 우위와 그 다음에 경쟁 전략입니다. 전략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포토의 본원적 이 경쟁 전략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오른쪽의 내용들을 이제 유통시장의 개방 단계에서 말씀드린 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경쟁 전략이라는 것은 이 산업 내에서 방어 가능한 지위를 구축하고 5가지 세력에 잘 대처하고 기업의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 혹은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경쟁 전략이에요. 그래서 계획 기간 동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방향을 설정해 하는데 이 포토가 이 경쟁 우위의 원천과 경쟁 영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4가지 본원적 경쟁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냥 그 나와 있는 것은 뭐 위에는 경쟁력이 우위 요소다 이렇게 하고, 저건 뭐 경쟁적 범위죠. 경쟁적 범위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우리가 전체 세분 시장이 있고 전체 시장이 있어요. 전체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분된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4가지로 나눈다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우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이제 원가 우위 전략으로 이제 가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한다면 원가 우위를 좀 더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더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제품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쓰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해서 차별화를 좀 더 집중하자. 그래서 합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좀 더 우리가 경쟁적 범위를.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본원적 전략은 오른쪽에 그 크게 2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동일한 제품의 경쟁자보다 싸게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을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했고요. 원가 우위 전략. 원가 우위 전략은 이제 가격을 좀 싸게 가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다소 비싸더라도 경쟁자에 비해서 우수하게 만들어서 그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죠. 문제를 앞쪽에서 좀 풀어봤지만, 차별화 전략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 서비스를 목표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자에 비해서 우수하게 만들어 놓고 높은 마진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집중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이 경쟁 영역의 범위가 좁은 경우, 즉 세분 시장으로서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이제 전략을 이제 써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트 리더십, 원가 우위, 비용 면에서 최우위를 가진다는 기본 목표에 따라서 일련의 직능별 전략에 의해서 산업 내 코스트 리더십, 원가 우위를 취하고자 하는 전략이고요. 이 차별화라는 자체는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산업 내에서 무엇인가 특이한 것을 창조하자는 얘기고요. 집중하자는 것은 어떤 특정의 구매자 집단이라든지 특정의 제품 종류 및 지역 시장에 맞춰서 기업의 자원을 집중시키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자, 기존 사업을
그 전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키포인트가 기존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 보통 우리가 BCG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판서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 PPM은 각 그 사업 단위가 이 속해 있는 시장 성장률과 그 사업 단위가 그 시장 내 차지하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해서 개발된 이 BCG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업이 취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전략적 사업 단위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키가 되는 것이 이 전략적 사업 단위 분석 대상이 전략적 사업 단위로 가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SBU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악해서 어느 사업을 성장시킬 것인지 또는 어느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전략적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BCG 기법에 대한 그 과정은 밑에 이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기업의 캐시플로우와 같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제 가정하에서 이제 그 기법을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성장률이 높으면 시설 및 운전 자본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하므로 현금 유출이 증가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수익성이 제고되므로 수익성이 올라가면서 현금 유입이 또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BCG의 매트릭스에 대한 기법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틀을 먼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먼저 이렇게 구체적인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세부적인 건 들어가도록 할게요. BCG에 대한 매트릭스입니다. 자, 우리가 박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성이 되면서 우리가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퀘션, 의문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 별, 성장 사업이죠. 별은 우리가 성장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개발 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젖소, 우리가 캐시 카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도그, 개,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면 성장의 시장 성장률을 본다면요. 시장의 우리가 그 성장률이죠. 성장률을 본다면 여기가 고고, 하이고 여기가 저 로우, 그 다음에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봅니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여기가 고가 되고요. 여기가 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건데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가장 그 바람직하고 성장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게 우리가 이 나중에 내용을 보겠지만 물음표에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자, 이걸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성장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의 흐름으로 본다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돈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로 온다면 이제 의문표에서 만약 이쪽으로 간다면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하면 이제 실패라고 이제 돼 있죠. 이게 지금 화살표가 가는 성공하는 방향이고 이쪽으로 하면 실패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거는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철수하는 것이. 그래서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놓고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의문표부터 갈게요. 의문표. 자, 의문표가 이제 개발 사업입니다. 퀘스천 마크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시작을 해요. 개발 사업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자사의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그 해당 시장의 성장률은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어떻습니까? 매력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 성장에 따른 잠재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장 전략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축소 전략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아 또는 유전 탐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유전 사업이라는 자체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박을 치면 커지면 노다지죠, 완전히. 막대한 개발비가 들어가면서 성공의 가능성은 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자,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성장 사업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가장 이 올바른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장 사업은 스타예요. 그래서 자사의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시장 성장률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급속히 성장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생산설의 확충 등 많은 자금의 투자를 필요하며 동시에 경쟁 우위가 있어 또 많은 수익이 또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현금 조수로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수익 주종 사업입니다. 현금 조수는. 그래서 자사의 시장 점유율은 높으나 어떻습니까? 이제 해당 시장의 성장률이 좀 낮은 경우입니다. 시장 리더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이제 확보하면서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지만 이 시장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장 지위의 유지를 위해 새로운 투자를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고, 그럼 다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더그 사항은 어떻게 돼요? 더그는 이제 마지막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마지막으로 이제 철수하는 시기가 되겠죠.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낮고 해당 시장의 성장률도 낮은 경우입니다. 시장 성장률이 낮아서 어떻습니까? 성장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도 필요 없는 거죠. 시장 점유율도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 창출도 어렵고 미래 개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럼 해당 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하는 전략을 우리가 해야 돼요. 미래가 투명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한 방향은 제 밑에 그 5번, 여기는 이제 5번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5번을 잠깐 가시면 그 BCG 기법의 평가입니다. 평가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가장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음표, 의문표, 퀘스천 마크하고 그다음에 스타, 그다음에 캐시 카우, 그죠? 현금 젖소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자금의 흐름은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현금의 젖소, 현금 젖소에서 이제 약간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사업부 전략은 현금 젖소에서 발생하는 초과 자금으로 어린 스타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문제야 사업 단위를 지원하면서 이를 다시 또 스타를 또 육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대한 파란 색깔이 지금 그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그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BCG 기법은 지나친 이 단순화와 재무적인 현금 흐름에 의한 평가만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접해 볼게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 자,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로는 교재 그 34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347페이지 3번이죠. 자, 시간 관계상 문제는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문제는 거 맡기고요. 일단 틀린 거를 바르지 않는 것만 지적하면 되니까.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의문표입니다. 퀘스천 마크.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성장에 따른 잠재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부가 아니라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찍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시장 성장에 따른 잠재 이익이 실현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은 의문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다.
그 정답은 3번이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페이지 89페이지로 다시 오시게 되면 89페이지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저는 지금 보시는 이 BCG 기법 매트리스가 출제 빈도가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문표 퀘스천 마크에서 스타, 성장사업, 현금조소, 개, 철수를 해야겠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성장 방향이고요. 자, 돈의 흐름이라는 건 현금조수에서 의문표 별로 다시 성장해서 스타를 키워나가는 정도가 기법의 평가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한 문제가 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9페이지 내용은 그냥 제목 위주로만 가세요. 89페이지. 그래서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대응 전략이죠. 그냥 대응 전략으로 본다면 어때요? 기억해 보시면 확대 또는 강화 전략이죠. 육성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전략 사업 단위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인데요. 밑에 단기 이익을 희생하고 장기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으로서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그 정도만. 키만 잡으시면 됩니다. 적합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홀드하는 거죠. 유지 전략. 그럼 유지만 하는 거죠. 유지 전략. 이건 두 번째 보시면 계속적인 현금 유입이 기대되는 강력한 수익 주종 사업이다. 그래서 이건 수익 주종 사업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시면 회수 전략입니다. 수학이라는 자체에 빨리빨리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빨리 보고 빨리 빠져나가자는, 빨리 회수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수 전략입니다. 얘는 회수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장기적 효과와 관계없이 단기 현금 회수를 노리는 전략으로서 우리가 사업 단위에 대한 투자를 극소화하고 중단해서 사업 단위를 경쟁자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전략으로서 빨리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수익 주종 사업이나 이게 약하겠죠. 약한 수익 주종 사업이나 그다음 어떻습니까? 사양 사업. 사양 사업은 빨리 빠져야 돼요. 예, 적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철수입니다. 철수 전략. 철수 전략은 이제 그 자원을 다른 우리가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 사업을 판매 청산하는 전략으로 사양 사업과 전망 없는 개발 사업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전망 없는 개발 사업 빨리 빠져야죠. 철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 사업에 적합한 건 육성, 수익 주종 사업 유지 전략, 수익 주종이 낮고 사양 사업, 이 철수 전략은 전망이 없는 개발 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시켜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 맥킨지의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입니다. 그래서 맥킨지에 대한 분석. 일단 제목을 먼저 우리가 적어 넣어 볼게요. 자, 이제는 그 어떠한 그 BCG에 대한 매트리스 기법을 봤고요. 항상 그 기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또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판서를 하면서 천천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우리가 교재 90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 맥킨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맥킨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들어가죠. 자,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쭉 한번 읽어볼게요. 맥킨지 모형은 BCG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항상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업 성장률, 시장 점유율이 이외에 보다 다양한 환경, 전략 변수들을 반영한 사업부 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형에서는 BCG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 매력도와 사업 경쟁력이라는 두 개의 차원을 이용해서 개발 사업부를 평가하지만 각 차원의 평가에 있어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BCG 모형과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내용 나와 있는 그 산업의 매력도 평가 요소와 사업부의 경쟁력 평가 요소는 그냥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 평가 방법이 각 사업부의 산업 매력도의 지수와 사업 경쟁력 지수의 값은 각각의 평가 요소별, 평가 점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점수에 의해서 이 속성별로 가중치를 반영해서 가중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구합니다. 물론 가중치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산업 매력도와 사업부의 경쟁력은 밑에 각각 상중하로 나누어서 매트리스가 총 9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9개죠. 9개의 매트리스가 있어요. 자, 9개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산업의 매력도고요. 자, 밑에는 이제 사업의 경쟁력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높음, 상중하, 그냥 상중하로 그냥 표현할게요. 상중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중하, 강하다, 평균, 약하다, 높다, 중간이나 낮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볍게 상중하로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청신호라는 게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청신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요 세 가지가 청신호가 됩니다. 청신호가 돼서 청신호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투자를 한다. 그래서 경쟁해야 하는 거죠. 경쟁한다. 경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도 높고 중간, 그 다음에 산업의 매력도도 높고 중간, 이건 여기서는 경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신호라는 게 있죠. 황색. 그래서 황신호는 이제 이걸로 이제 표현할게요. 노란색으로.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황신호. 자, 황신호는 아까 청신호가 투자라고 하면 이 황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신호가 있죠. 철수 또는 매각을 해야 되는 여기가 이제 특히 이제 여기가 이제 거의 심각하겠죠, 그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적신호죠. 적신호는 이제 부분은 이 지역 철수 또는 매각, 그래서 철수가 되겠죠. 철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림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래서 원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 적신호로 이제 표현돼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 부채꼴로 된 건 시장 점유율을 얘기합니다. 차지하는 비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점유율을 얘기한다.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각 사업부의 산업 매력도 지수와 이 산업 경쟁력 지수와 값은 우리가 각각의 평가 요소별 평가 점수에 속성별로 이제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 가중치는 평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9개에 대한 영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업부가 현재 처해 있는 사항을 원으로 표시하고요. 아까 그 다음에 원의 크기는 이제 시장의 크기고 원 내부의 부채권은 시장 점유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9개 지금 제가 필기해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성장 전략의 수립이에요. 신규 사업이죠.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기로 하겠는데요. 자, 91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뭘 배우시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91페이지 가시면 내용이 이 신규 사업입니다. 성장 전략의 수립. 신규 사업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보시면 이제 집약적 성장이라는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집약적 성장이라는 자체가 이 집중적 성장, 현재 영역 범위 내에서 기업이 가능한 기회를 확인하려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제품 및 시장과 관련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밑에 엔소프의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박스에 나와 있는 자체를 좀 설명해 보면 박스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여기는 현존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제품.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시장. 신시장이 되죠. 그럼 이제 먼저 여기는 시장 침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자, 앞쪽에서 이제 제가 시장 침투나 제품 개발이나 다각화는 뒤에서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장 개발. 여기가 다각화입니다. 보통 이제 이쪽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다각화는 이제 따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각화라는 자체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예를 들 수 있어요. 에너지 기업 자체,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건설 부분에 진출할 수 있고요. 건설 부분에 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미디어 기업이 또 제조 기업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출이 또 이루어지는 다각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에 박스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매겨서 하나씩 이제 중요한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침투 전략으로 가볼게요. A. 번호를 매겨보시죠. 이 시장이 넓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 시장에서 현존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의 구매 빈도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경쟁 기업의 고객을 유인해서 미사용 고객층을 설득하는 방법이 이제 시장 추출 전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개발입니다. 시장 개발에 대한 전략은 자, 현 제품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를 가진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전략이에요. 신시장을. 시장 개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개발. 자, 이건 신제품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개발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적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산업 내 마케팅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의 이 통합 기회를 확인하려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속한 산업의 성장 전망이 우리가 좋을 때나 기업의 산업 내에서 전망, 후방 또는 수평적 이동함으로써 얻는 것을 이제 많을 경우에 이제 유용한데요. 이 통합적 성장이라는 자체가 내용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본다면 전방적이다, 후방적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배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이 통합적 성장에서는요. 통합적 성장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그 형태를 한번 볼게요. 형태 어떤 형태가 있는지.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배운 게 생산자, 그 다음에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 최종 소비자가 있죠. 최종 소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그 생산자가 소비자를 이제 통제하는 그 전방 통합이라는 게 있고요. 전방 통합이라는 게 있고, 자, 앞쪽에서 이제 대형 마트가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붙는다 그랬잖아요. 이 마트가, 대형 마트가 이 소매상이 생산자를 통합하는 후방 통합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평적 통합이라는 것은 이 도매상들도 여러 도매상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평 쪽으로 이제 또 우리가 통합하는 동등한 입장. 이 동등한 입장이 수평적 통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후방 통합은 어때요? 마케팅 경로상의 공급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이제 강화시켜서 소매상의 생산자를 통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 후방은 이제 전반 통합이라는 건 마케팅 경로의 유통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한다는, 생산자가 소매상을 통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동일 마케팅 경로상의 일부 경쟁자에 대해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게 이제 도매상과 도매상 간, 서로 이 동등한 입장에서 도매상과 도매상 간의 통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각화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각화. 어때요? 우리가 그 기업이 이 속한 산업 밖에서 기회를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가 전략입니다. 기업이 속한 산업이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나 산업 외부의 기회가 우수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기업들이 이제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이제 하겠죠. 현대건설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고, 현대건설, 옛날에 뭐 현대방송까지도 뛰어든 적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제도 문어발성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은 제일모직, 제일제당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커 나가면서 전자, 건설 이기까지 다각화 성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 집중적 다각화, 그 다음에 수평적 다각화, 복합적 다각화는 그냥 제목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집중적 다각화는 이제 현재의 그 제품 계열의 기술이나 마케팅의 시너지를 갖고 있는 신제품을 추가해서 고객에게 호소하는 성장 전략이 이제 집중적이고요. 수평적은 이제 현재 제품 계열과 관련이 없는 신제품의 현재 고객에게 호소하는 게 수평적이고, 복합적 다각화는 이제 현재 기술 신장 제품과 관련이 없는 이 신제품을 추가해서 새로운 고객에게 호소하는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출제 빈도가 좀 있어요. 객관식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 다음에 고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경영혁신이에요. 보통 혁신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이노베이션 하면 저는 이제 경제학자의 슌페터, 그래서 창조적 파괴, 새로운 기술 개발, 상품 개발 같은 걸 이제 얘기를 하겠죠. 경영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 경영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혁신 경영 전략의 의미는 이제 뭐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 또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신 경영혁신의 기법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 경영혁신의 그 기법이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 만족 경영.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CSM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유통 물류 일반 관리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 점유율 확대나 원가 절감이라는 근시안적인 경영 목표에 추구해서 벗어나 고객 만족을 궁극적인 경영 목표로 삼으로써 안정적 수익을 기반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려는 경영 기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CRM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CRM이라고. CRM. 보통 이제 유통 정보나 유통 마케팅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고객과 관련된 내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해 고객 중심의 자원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이제 고객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신규 고객의 창출보다는 우리가 기존 고객의 우리가 관리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해서 좀 맞춰서 우리가 숙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고객 경험 관리.
그래서 이거는 뭐 CEM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그냥 제품이나 회사에 강한 고객의 전반적인 경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다. 이 경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고객에 대한 관리 뭐 이런 단어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찍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벤치마킹 한다. 벤치마킹은 이제 어떻습니까? 경쟁 우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그 기업들이 기술 혹은 업무 방식,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측정하고 비교함으로써 얻어진 그 유용한 정보를 자사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업무 개선 수행에 반영하는 겁니다. 벤치마킹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은 이제 그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해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구조를 우리가 혁신적으로 재구축하는 거죠. 혁신적으로 재구축한다. 뭐 이런 단어가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엔지니어링입니다. 이때 문제가 리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요. 리엔지니어링. 자, 마이클 우리가 이 교수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기업의 마이클 해머 교수가 얘기했죠. 기업의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극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업무 처리를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이 재설계한다는 얘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 재설계가 이제 이 엔지니어링의 키가 되겠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목적은 당연히 고객 만족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소싱이라는 것도 좀 출제 빈도가 높죠. 그죠? 아웃소싱. 우리가 기업의 핵심 역량을 빼고 나머지를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한테 위탁을 해요. 우리 처리하거나 외부 정보통신 전문 업체에 이 고객의 정보 처리 업무 일부를 또는 전부를 장기간 운영 관리합니다. 장기간 운영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 경비 전략, 기업의 규모 축소, 전문화 등의 목적이죠. 다운사이징이라는 얘기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크기를. 그래서 이제 조직의 효율, 생산성, 그 다음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 구조나 업무 흐름을 우리가 개선하는 우리가 일련의 조치죠. 그래서 필요 없는 인원, 경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원이죠. 인원이나 우리가 경비를 줄이는 낭비적인 조직을 제거하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이제 팀제라든지, 그 다음에 명예퇴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죠. 명예퇴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보수 체계 같은 게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RP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사적인 자원 관리입니다. 제가 ER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류 쪽으로 가리키면서 이제 ERP도 강의를 하는데요. 기업이 구매, 생산, 물류, 판매, 인사, 회계 등 별도의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해서 경영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전략적 제휴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전략적 제휴는 이제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기업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분야의 하나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적 협력 관계를 위한 제휴를 맺음으로써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들이 각각의 약점을 서로 보완하고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경영혁신이라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경영혁신 기법이 리스트럭처링, 그 다음에 영업 양도, 그 다음에 수익적 통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348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그 4번 문제를 봅니다. 자, 가볼게요. 348페이지입니다.
348 가시면 그 4번 문제죠.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경영혁신의 기법이다. 자, 기업의 그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분야에서 우리가 극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을 원점에 재검토해서 업무 처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리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분야에서 극적인 향상을 위해서 그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는 자체. 궁극적 목적은 이제 고객 만족이다. 여기서 이제 키가 되는 것은 재설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이 그 10가지가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돼요. 별표 하나 쳐놓으시는데 기업에 대한 그 경영 혁신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박스를 쳐서 물어보는 것이 요즘에 대한 취지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전략, 다각화 통합 전략과 아웃소싱 전략입니다. 다각화 전략, 그 다음에 통합 전략, 아웃소싱 전략이 이제 장단점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략적 제어, 합작 투자, 인수합병 전략 같은 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다각화 통합 전략과 아웃소싱 전략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키가 됐던 자체는 86페이지 가시면 이제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코스트 리더십 원가의 차별화 집중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가시면 BCG 기법이 있었죠. 그래서 가장 그 88페이지에 올바랐던 그 가장 바람직한 게 퀘스천 마크에서 스타, 그 다음에 현금 젖소, 캐시 카우 이렇게 가는 순서고, 자금에 대한 흐름은 현금 젖소, 음표 별, 그 다음에 걔는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 90페이지 보시면은 이 맥켄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에 이 9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맥켄지 모형인데, 그래서 이제 청신호냐, 황신호냐, 적신호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그 엔소프의 제품 시장 확장 글리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장 침투, 제품 개발, 시장 개발, 다각화라는 자체. 통합적 성장은 후방, 전방, 수평적, 다각화 성장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신 이 경영혁신이라는 게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기 위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이 다각화에 대한 전략을 나갈 겁니다. 통합 전략, 아웃소싱 전략이 이제 이 세부적으로 아까 아웃소싱 전략을 봤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아웃소싱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어떤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